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의혹 제기하면 고발하겠다고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황당한 음모론이 미국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쏙쏙 뚫린다거나 세월호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설 아니었던가요? 또 사드 전자파가 통닭구이 하듯이 사람 몸이 튀겨진다는 건 어떻고요?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갖가지 의혹을 제기해도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제대로 처벌한 적 있었나요? 지금 통합당에서는 우파 유튜브 때문에 총선 참패했다는 웃겨 죽이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배승희 변호사는 극우 유튜버로 프레임 거는 통합당 의원이나 낙선자들에게 묻고 싶다. 좌파 극좌 유튜버 김어준 유시민이라고 비판한 적 있나? 기회만 되면 극좌 유튜브 나가서 발언하는 꼴이란. 그렇게 극좌에는 아무런 말 못하면서 우파 유튜버는 극우라고 공격할 바에는 차라리 저쪽 당으로 가서 공격하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핵직구를 날렸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중복된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국민청원이 올라왔던 경기도 용인 사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통화 녹음 파일에서 A씨는 선관위 관계자에게 사전투표도 하지 않고 오늘 투표를 하러 갔더니 내 서명란에 다른 사람이 서명을 했다. 선거인 명부 보는 분이 이미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A씨와 통화를 했던 선관위 관계자는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서명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으나 솔직히 말해서 찾지 못했다며 선거인 명부 보는 사람들을 전원 교체시켰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사무원들 중에는 일반인들도 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것 같다. 저희가 명백하게 실수를 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A씨의 명의로 투표가 행사됐습니다. A씨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했던 미상자의 한 표는 무효표 처리가 됐어야 했지만 당사자를 찾지 못해 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 관계자는 종종 있었다. 전화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등을 대략적으로도 기억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두 번씩 투표하는 것을 차단할 방법에 대해 그런 악의적인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의 중복 투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비디오 카메라도 확보해놓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으로 두 번씩 투표를 해도 확인하지 못함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고발한다고 으름장 놓고 있는 선관위는 그간 우파 단체에서 경고하는 사전투표 조작 위험성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정인화 의원이 관외 사전투표함 전용 CCTV가 없어 관리상 허점이 있으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끝내 CCTV 설치를 하지 않아 지금의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관위의 의혹 자초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선거법에서 규정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코드는 숫자를 막대 모양으로 변환한 것이고 QR코드는 수천 자의 글자와 숫자, 기호가 들어가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못 쓰게 돼 있지만 이들은 굳이 그걸 사용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의혹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자계 표기와 QR코드는 과거에도 쓰였다. 그러니 불법이 아니다. 그건 그쪽에 가서 물어보고 이번 불법은 그냥 못 넘어간다.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다가 이번에 도를 넘쳐 골마 터졌다. 진상조사의 역사적 의무가 우리 어깨 위에 얹혀졌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의혹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황운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의 대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의 경우는 더 그렇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황운하의 이 같은 주장에 김소연 변호사는 참 대단한 황운하군요. 저랑 통화할 때 검찰개혁 명분이나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던 분이 검찰개혁 하나 들고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자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그것도 현직 경찰 신분으로 대단합니다.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현실적 불가능을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선관위 직원 몇이라도 한통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등등. 이 말을 황운하 전 청장께 그대로 해드리고 싶네요. 본인에 대한 모든 수사,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수사는 전부 수사권 남용입니까? 영장 발부한 법원은 사법농단이고요. 우리나라 수사 절차와 사법 시스템 전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다들 자신처럼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막무가내로 내키는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지, 현실적으로 사건마다 관여된 검사 전체와 법관 전체가 한통속에 적폐란 말인지, 황운하가 뭐길래 예수님이라도 되는지 자신을 탄압하기 위해 다들 똘똘 뭉쳤다는 것인지, 이런 정신 승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요? 이런 게 바로 음모론입니다. 심지어 어제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민주당 내에서 고발이 이루어져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음모론 종결자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하는 대한민국 검사님들 끝까지 화이팅 응원드리고요. 사법부도 정권을 두려워하지 말고 법관의 독립,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주범으로 꼽자면 현실과 거리먼 지역구 갈라치기 공천일 겁니다. 그중에서 김세연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아니, 통합당은 총선 참패 주범에게 벌칙이 아닌 상을 주려나 본데요. 통합당이 갈수록 우파에게도 외면받을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현주 의원이 선거 패배의 원인인 인물들은 당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24일 월간 조선과 통화에서 패자가 할 말은 없지만 후보 경쟁력과 상관없이 특정 후보들을 아무데나 공천하거나 맘대로 공천을 배제한 공관위의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현재 미래통합당이 쇄신하기 위해서는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공천 실패로 선거 패배를 가져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당의 쇄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며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된 인물들을 당에서 배제해야 진정한 쇄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권력형 비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신나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전날에는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경찰에 체포돼 검찰이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나젠과 라임은 정관계 유력 인사 연루설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들입니다. 21대 총선으로 잠정 중단했던 정치 권력을 향한 수사도 재개했습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데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1대 총선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검 공공수사부에 따르면 당선자 90명이 선거법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4일 검찰은 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의혹과 관련해 대전 중구민주당 황운하 당선자 캠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황운하 당선자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 속도와 강도를 더욱 높여 진행될 전망입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의 권력을 향한 수사를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 범여권 인사들은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했으며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선거 직후 촛불 시민은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범주와 박건의 윤석열 총장 흔들기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갈래로 분석됩니다. 첫째는 장모와 배우자 비위 의혹 사건을 들춰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까지 법률상 보장되지만
1988년 이래 21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다 채운 총장은 8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부침이 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청와대나 법무부 등 권력과의 갈등 끝에 찾은 하차한 경우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반응입니다. 서초동 사정의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데일리 안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흔들수록 윤석열 총장은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수사 상황을 보면 절대 중간에 그만두거나 자진 사퇴를 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고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직무집행 중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더구나 탄핵을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선거가 끝난 뒤 검찰총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 함구령을 내렸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선거 기간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김남국 당선자도 검찰개혁의 핵심을 어떤 개인 한 사람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징계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감찰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널A와 윤석열 측근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향후 감찰이 진행되고 윤석열 총장에게 그 여파가 미칠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진위가 확실치 않아 실제 감찰로 이어질지 불분명하고 사건 자체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를 통한 압박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검찰총장과 배우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어서 출범 뒤 윤 총장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강욱 당선자는 윤석열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물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바로 물러나거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동력은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오는 7월입니다. 공수처장 임명 문제로 다소 간 늦춰질 수 있지만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집권 여당의 힘으로 기간이 그리 길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